운동은 어떤 운동이 제일 좋냐면 평소에 운동은 제일 좋은 거를 만약에 추천하자면 그냥 걷기 보통 걸으라고 그랬더니 그냥 조금 한 10분 걷고 온다. 노노노노. 보통 기본은 남편과 손잡고 태경 운동으로 한다면 애기랑 계속 얘기해가면서 1시간 정도 걷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하는 요가나 필라테스 뭐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춤도 좋아요. 춤을 추시는 분이라면 춤도 굉장히 좋은 아기 만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자, 춤췄을 때 기분 나쁜데 춤추는 사람 있을까요? 춤추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춤출 때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호르몬이 엔돌핀이 나오겠죠. 그럼 애기는 엔돌핀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엔돌핀은 나중에 면역력이 좋아지잖아요. 자, 그래서 춤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분 사진을 제가 무단으로 썼는데 어제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애를 잘 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36주 이후에는 자, 아기를 만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좀 가격하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막 걷는데 뭐 이 정도. 힘들어. 요 정도로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아기 날 때는. 그래서 어떤 운동이 제일 좋으냐면 누워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저 이런 거는 좀 적어도 되지 않을까요? 자, 핸드폰에. 자, 이거는 사진 찍으셔도 돼요. 합장 합족법이라고 있어요. 자, 합장 합족법은 보통 한 300번 정도 시켜요. 자, 아침에 100번, 점심에 100번, 저녁 때 100번. 이렇게 합장 합족법. 운동은 움직이지 않는 의자만 있다면 제가 좀 민망해도 다리 올려도 될까요? 네, 나중에 욕하지 마세요. 네. 자, 다리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자, 다리, 아니, 여기 있어요. 자, 의자에다 올려놓고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 옆으로도 해도 되고, 자, 앞으로도 해도 돼요. 배가 눌리네? 괜찮아요. 배 안에 눌린다고 해서 아기한테 큰 영향 미치지 않아요. 자, 왜 괜찮냐면 배 안에 여러 가지 장기 안에 자궁 안에 물속 안에 들어있거든요. 괜찮겠죠? 자, 이래서 의자만 있으면 운동할 수 있어요. 다리 올리고 운동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죠. 의자가 높으면 더 높이 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의자가 움직이지 않는 거 있으면 다리를 쭉쭉 벌리는 걸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런지도 되게 도움이 되죠. 런지도 제가 한번 해봤더니 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임산부의 특권은 움직여도 돼. 이렇게 잡고 해도 돼. 그래서 런지 같은 운동을 해주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의자에서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 만약에 이런 운동을 한다면 어떤 것이 좋으냐면 자, 골반 벌려 이렇게 와이드 스쿼트 자세로 자, 왔다 갔다. 자, 왔다 갔다. 자, 골반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되게 좋고 의자로 한다면 움직이는 의자를 한다면 오리걸음 때 자,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 해도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은 아주 어떤 도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뭘 해야 돼? 대신 골반을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뭐 이런 도구 하나도 없이 잘 할 수 있는 거 있죠. 와이드 스쿼트. 자, 이거 제가 하는 거 보니까 다 뭐예요? 다 골반 운동이잖아요. 자, 그래서 와이드 스쿼트를 제가 지금 잘 못해요. 나이가 이제 한갑이 넘다 보니까. 자, 와이드 스쿼트 하는 거 되게 도움이 돼요. 공 같은 거 있으면 공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이런 운동들이 되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와이드 스쿼트, 이거 어떻게? 와이드 스쿼트 안 되면 그냥 스쿼트도 괜찮아요. 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기 낳는 건 허벅지입니다. 허벅지가 훈련이 잘 되면 정말 힘줘서 아기 나오기가 쉽거든요. 아기가 나오기가 쉽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걷는 거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까는 제가 1시간 걷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기가 36주 되면 아기가 정말 열심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파워워킹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워워킹. 파워워킹은 13분에서 15분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걷는 건 제가 1시간 이상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파워워킹은 한 10분, 11분, 12분, 13분, 14분, 15분에서 한 15분 정도 좋아요. 근데 파워워킹 큰일 나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걱정되죠? 논문을 해보면
파워워킹이 2시간 걷는 것보다 낫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되게 나와 있는 연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파워워킹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막단에는 유두유륜부 마사지를 제가 입으로 넣었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가슴 마사지하면 자궁 수축한데 들어본 적 있죠? 자, 36주부터는 수축해도 37주에 나면 되거든요. 조상기 있으면 37주에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 유두유륜부를 자꾸 마사지를 해주면 아기 날 때 아기가 먹기도 좋아지지만 자궁 수축도 빨라져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기 먹기도 좋아지지만 나중에 수유할 때 덜 아파요. 그래서 하는 거 좋아요. 자, 제왕절개 하실 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기 낳기 전에 일주일 전쯤부터 하세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2배고. 자, 그 다음에 합복이나 사문교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자, 합복은 어디냐면, 자, 36주 지난 사람만 하세요. 지금부터. 자, 체할 때 누르는 자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체할 때도. 자, 36주 지나신 분. 자, 36주 지나신 분. 자, 요분은 지금 여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를 누르셔도 돼요. 여기는 자궁 수축하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또 아까 제가 그랬죠. 호흡이 진통을 막 하는데 호흡이 진통을 분산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플 때 얘를 같이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호흡 덜 아파요. 확실히 덜 아파요. 합복이라는 혈자리가. 지금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실험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가서? 제가 좀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나오실래요? 자, 임산부니까 운동을 시켜야지. 내가 가는 것보다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화면에 찍히긴 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다면 네네. 자, 제가 아까 진통하면 뭐 하라 그랬죠? 호흡하라 그랬죠? 네, 호흡하기 전에 제가 여기 합복이란 혈자리를 누를 건데 저 인정사정 별로 없거든요? 꽉 눌러볼게요. 자, 꽉. 아파요? 안 아파요? 자, 힘 빼세요. 자, 내가 힘을 주려고 그랬더니 더 힘을 주시네. 자, 2번째 쪽으로, 2번째 손 쪽으로 가서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아파요? 네, 아파요. 자, 그러면 이걸 진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조금 더 세게 누를 수도 있어요. 손톱 잡고 다쳐져 있는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얘 누르는 걸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아까와 같은 통증을 느끼는지 보세요. 호흡. 다시 자, 진통. 자, 호흡 내돌리고 후 내쉬고 다시 내물리고 들여마시고 자, 후 내쉬고. 자, 거꾸로 하셨죠? 네. 자, 그럼 이쪽 손으로 다시 할게요. 자, 진통, 이게 진통이에요. 진통하면 얼른 배부터 불리셔야 돼요. 자, 진통하면 후 배부터 내밀으세요. 자, 시작합니다. 진통 후 내쉬고 후. 자, 다시 들여마시고 자, 후 내쉬고. 자, 호흡하니까 여기 신경 안 써지죠? 네, 확실히 호흡하면 제가 이렇게 좀 짜증나게 눌렀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덜 써서. 근데 호흡은 거꾸로 했어요, 지금 계속. 자, 다시 진통하면 배불려보자. 진통. 그렇죠. 후. 이게 호흡이에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혈자리는 제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 거니까 필요하면 사진 찍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반신욕 운동이에요. 반신욕은 집에 욕조가 있으면 반신욕을 하게 되면 몸의 릴렉스가 되게 잘 되고 혈액순환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나올 때쯤 반신욕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공중 목욕탕 반신욕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집에서 하는 거는 내가 내 온도 맘대로 조절할 수 있죠. 38도에서 39도 정도. 아, 따뜻해. 요 정도예요. 그리고 욕조 안에 들어갔을 때 물은 무릎 정도로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욕조라고 생각하고 앉아볼게요. 자, 이 정도예요. 자, 이 정도에서 앉아가지고 욕조 끝 붙들고 물은 무릎 정도로 둬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자궁 경부 길이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런데 따뜻하네? 그럼 더 잘 벌어질 수 있어요. 자, 아기 낳으러 가기 전에 정말 며칠만이라도 반신욕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혹시 막달쯤 됐을 때 밑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 둘째 되면 더 심하거든요. 그럼 제왕절개도 괜찮아요. 그렇게 할 때쯤 되면은 반신욕을 하게 되면 통증이 반은 줄어요. 진짜 덜 아파요.
그런데 목욕탕, 공중목욕탕 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집에서만. 그리고 반신욕을 해야 돼서 욕조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욕조 열심히 깨끗이 닦아서 하시고 청소도 좀 하시고. 근데 욕조가 없어. 그럼 못하겠네? 이럴 때는 뭘 좀 하면 되냐면 그냥 옛날 화장실 자세로 샤워기 있죠. 샤워기로 회음부 마사지를 해주면 돼요. 회음부 마사지를 할 때는 너무 뜨거우면 될까요? 너무 세면 될까요? 제발 적당히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합작법. 네. 그 다음 반신욕은 꼭 보호자가 있을 때 하시고요. 따뜻한 물 정도는, 물의 온도는 38, 9도 정도. 옆으로 앉아서 운동하고 반드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2분 정도 하고 2분 정도 쉬고. 음악 하나 틀어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힘들지만 이제 공운동도 있는데요. 자, 공운동도 완전 추천하는데 제가 2가지 그림밖에 가져오진 않았지만 보통은 공운동을 할 때 사람들이 공운동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튀는 거를 공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마지막에 하시고요. 자, 와이드 스쿼트로 자세로 엉덩이를 쭉 빼면은 자, 회음부하고 공이 정면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자, 회음부랑 공이 정면으로 바라보셔서 와이드 스쿼트 자세로 앉아서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약간 허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회음부 운동을 하면서 골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돌리거나 아니면 돌려주거나 아니면 자, 옆으로 팔자도 그릴 수 있죠. 아니면 그때 튕기거나 이런 식의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운동을 하랬더니 그냥 앉아서 나 맨날 공운동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공운동이 하나도 아니에요. 공운동을 할 때는 골반을 최대한 벌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골반 운동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공 안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공 운동은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안 되면 이거로 다 할 수도 있고 스쿼트 할 때도 그래요. 와이드 스쿼트를 할 때도 공 안에다 놓고 앉아서 여기까지 앉았다 일어날 때 여기에 잠깐의 도움을 주는 건데도 이게 되게 크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냥 일반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뭘 받으면 안 되지만 임산부한테 특권은 뭘 붙잡아도 된다. 이런 게 큰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공운동이 되게 크게 도움이 되고 이 공운동으로는 자 이런 운동도 되게 돼요. 여기에서 쭉 내려가면 지금은 이제 무릎이 제가 할 수 없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운동도 되고 공에서 런지 운동도 할 수 있거든요. 자, 공을 하고 여기 그냥 한번 제가 무릎 끌어볼까요? 아이 참. 자, 한번 끌어볼게요. 자, 해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골반 운동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을 이용해서 되게 크게 도움이 돼요. 스트레칭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앉을 때 일어나는 것도 도움이 되면서 공을 운동하는 거는 아마 인터넷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운동이 있을 거긴 해요. 근데 공을 이용해서 할 때 아까 그 원칙 회음부 마사지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만 삼는다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삼음교랑 합격 할 자리인데 삼음교는 이것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다 알려드렸고 여기 안에 있는 복숭아뼈에다가 4가지 손을 딱 올려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바지를 콕 찍으면 이 자리가 보통 삼음교예요. 정말 아파요. 이 자리가 아까 합곡이란 혈자리와 더불어 자궁을 수축시키는 혈자리예요. 남자들한테는 이게 정력이 좋아지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 나만 아픈 거 좀 억울하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진짜 아플 때는 삼음교 자리를 가르쳐주고 거기를 남편 보고 눌러달라고 해도 도움이 돼요. 남편 둘라를 할 때는 합곡과 삼음교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제 진통하러 갈 때는 사실은 여기는 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자, 집에서 대략 몇 분 걸리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10분. 보통 요 거리 안에서는 30분 아니잖아요. 근데 병원을 빨리 갔을 때 병원이 편안한 자리일까요? 그리고 수증분만이라고 들어보셨죠? 왜 수증분만하냐? 물속에 있을 때 통증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욕조가 있으면 집에서 욕조 안에서 진통을 좀 하다가 5분 진통일 때 병원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늦게 가도
저는 조금 늦게 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병원이 너무 가까워요. 옛날에 5분 진통하면 오라고 할 때는 그때 그 룰을 만들었을 때는 병원이 몇 개 없었을 때예요. 한두 시간씩 갔을 때 이럴 때지만 지금 병원이 다 20-30분 거리 안에 있거든요. 5분 진통에서 20-30분 안에 나오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4-5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둘째인 경우는 조금 더 진통 시간이 첫째 때 급속분만을 했다 그러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천천히 진통은 편안한 곳에서 하고 병원은 최대한 늦게 가는 게 견딜만 할 때 가면은 못 견디거든요. 그때 가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진통은 제발 병원에서 안 했으면 최소로 했으면 좋겠는 마음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째인 경우는 저희 딸이 자연주의 출산을 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이제 주사약도 안 쓰고 그냥 의사도 별로 필요 없이 주사도 안 놓고 그냥 그 공간 안에서 있다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음부 절개도 하지 않아요. 약도 안 쓰고. 근데 30시간을 진통을 했거든요. 30시간을 진통을 했는데 이제 물에서 진통하고 났는데, 저희 딸이 왜 30시간 진통을 했냐면 저희 딸도 간호사예요. 저도 간호사인데 내 말을 듣지 않아, 딸은. 전문가, 나한테 교육받은 이 학생들은 다 내 말을 잘 듣는데 딸만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진통이 한 5분 진통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진통도 아닌데 병원에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30시간 있다 진통하더라고요. 애 낳더라고요. 둘째 때는 양수 터져서 그냥 할 수 없이 갔어요. 양수 터져도 천천히 가도 돼. 그랬는데 안 돼, 양수 터지면 바로 가야 돼. 그래서 가더니 5시간 만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말을 진짜 안 듣는 딸이 있긴 하지만 저는 제발 병원은 천천히 가라. 많이. 그래야 수술 확률이 줄어든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몸무게를 좀 최대한 줄여야 아기를 잘 만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되는 일은 제가 되게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책의 제목 부제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엄마가 되는 근데 세상에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부제를 보고 샀어요. 거기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나는 나를 내어주고 엄마라는 사람이 되었다. 아마도 여러분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많은 거를 잃어버리시게 될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은 엄마로서 살아가게 되실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엄마라는 좋은 사람이 앞으로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새로운 인생은 여러분은 엄마라는 인생이다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나를 지키면서 엄마가 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출생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